이게 다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에 붉은 양념 범벅이 된 두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뒹굴던 며느리들의 손에는 배추가 아닌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죠. 김장터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김장날, 왜 며느리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것은 이틀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김장 좀 하자. 엄마 혼자서는 힘드니까. 60대 중반 박복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큰며느리 묘한 미소가 번졌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빌딩 숲과는 달리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박복순의 집은 아직도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죠. 300평 대지 위에 세워진 기와집 마당에는 어제 밭에서 뽑아온 배추 3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낡은 목욕 의자에 앉아 배추 밑동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툭툭 칼날이 떨어질 때마다 배추 겉잎이 벗겨져 나갔죠. 그녀의 손놀림은 65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아이고, 이 배추가 올해는 왜 이렇게 속이 꽉 찼노? 주인 마음도 모르고. 복수는 허리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요즘 일부러 깜빡거리는 연기를 시작했죠. 며느리들 앞에서는 방금 한 말을 잊은 듯 멍한 표정을 짓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재산 앞에 가려진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이 보일 테니까요. 그때 요란한 엔진 소리가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죠. 큰 며느리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 추운데 벌써 나와 계셨네요. 퍼코트를 걸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만 해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죠.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왔느냐? 큰애 데리고 왔니? 네, 민수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김장하러 오는 옷이 그게 뭐예요? 시상식 가는 줄 알았네. 이 순간 붉어졌지만 이내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에이, 어머니도 참. 얼굴이라도 좀 화사하게 하고 와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세요? 제가 걱정돼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괜찮다. 늙으면 다 이런 거지 뭐. 그런데 말이다, 큰애야. 아까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앉아 있었더라? 배추를 다듬으려고 했나 아니면 장독대를 닦으려고 했나? 복순의 멍한 질문에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력이 예상보다 더 나빠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복순의 팔을 잡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추 다듬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시네.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보다 큰애야, 우리 집 강남에 있는 그 건물 말이다. 요즘 세입자들 월세 잘 내고 있니? 내가 자꾸 깜빡해서 통장 정리를 못하겠어. 건물 얘기가 나오자 쫑긋 섰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그 건물 말입니다. 두근거렸죠. 어머니, 그 건물이요? 당연히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어머니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서류 같은 것도 복잡하실 텐데. 복수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내가 서류를 어디 뒀더라?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 건물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부축하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서류함 어디 있는지 천천히 찾아봐요.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마당에 또 다른 차가 들어섰습니다. 국산 중형차였죠. 둘째 며느리 민호와 함께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형님은 벌써 와서 들어가셨나 보네요. 내리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큰언니가 먼저 와서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을지 걱정되었죠. 짐을 꺼내며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장에서 질 좋은 고춧가루랑 새우젓 사왔어요. 이번 김장은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왔구나. 근데 너는 누구더라? 우리 집 김장 도와주러 온 사람이지? 복순의 멍한 질문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본다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았죠. 어머니, 저 둘째 며느리.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 둘째 며느리. 내가 깜빡했네. 요즘 자꾸 이래서 큰일이야. 아까도 뭘 찾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중요한 서류였는데 말이지. 번쩍 떠졌습니다. 서류라는 단어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혹시 건물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 무슨 서류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다. 어딘가에 두긴 했는데 장롱이었나, 장독대였나? 아유, 머리가 자꾸 이래. 복수는 머리를 짚으며 안채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갔죠. 안채, 특히 시어머니 방 어딘가에 중요한 서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집안 정리도 힘드시잖아요. 부축하려는 순간 마당 입구로 낡은 경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민재였습니다. 내리자마자 짐을 챙기기보다 복순에게 달려왔죠.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손이 차가우시네.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손을 자기 뺨에 대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죠. 복수는 손길에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 왔구나. 너는 내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아보는구나. 보온병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따라 복순께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아침 일찍부터 밖에 계셔서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막내가 또 착한 척하며 시어머니 마음을 사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안에서 차 끓이려고 했는데 막내가 먼저 챙겼네요. 막내 동서, 어머니 모시는 건 우리 큰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잖아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 마음에 챙긴 거예요. 형님들은 벌써 많이 도와주셨죠? 쳤습니다. 막내 동서, 효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벌써 배추 씻을 준비 다 해놨어. 어서 짐 풀고 나와.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 네, 형님. 지금 바로 나올게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배추 무더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배추를 대하는 태도는 정성 그 자체였죠.
반면 겹끼고도 배추를 만지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 셋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기도 전부터 인상을 찌푸리는 큰 며느리, 시어머니 방만 힐끔거리는 둘째 며느리, 묵묵히 배추를 씻는 막내 며느리. 복순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배추 씻자. 소금물 간 잘 맞춰야 김치가 맛있어진다. 복순의 말에 며느리들이 하나둘 대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배추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마당에는 배추 씻는 소리와 며느리들의 헛기침이 뒤섞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노동이었죠. 아유, 손이 얼어서 떨어질 것 같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접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절임. 배추 사다가 양념만 버무리면 되잖아요. 손을 털었습니다. 비싼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을 만큼 손이 거칠어지고 있었죠. 복수는 마루에 앉아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추는 제 손으로 씻어야 맛이 나는 법이야. 남의 손 거친 건 아무리 양념을 잘해도 속이 텅 비어. 사람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래. 말을 흘려들으며 슬쩍 안채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핑계로 안으로 들어가면 시어머니 방을 뒤질 기회가 생길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안 들어가서 점심 준비 좀 할게요. 배추 씻느라 모두 배고프실 텐데.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님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둘이서 부엌에 뭐하러 가니? 한 명이면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 김장하는 날은 밥도 푸짐하게 차려야죠. 저도 도와야 빨리 끝나요. 만류에도 안채로 향했습니다. 배추 무더기 앞에 남았죠. 배추를 들어 올려 뿌리를 다듬고 물에 담갔습니다. 안채 안쪽 복순의 방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아까 서류 어딘가에 뒀다고 하셨죠? 장롱이나 장독대라고. 맞아요, 형님. 근데 장독대는 바뀌니까 나중에 보고 일단 이 방부터 뒤져봐요. 빨리요. 두 사람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고 밑을 뒤졌죠.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옛날 사진이랑 편지밖에 없네. 동서, 그쪽은? 저도 헌 옷까지만 나와요. 형님, 혹시 침대 밑은요? 굽히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죠.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저희가 어머니 이불 좀 꺼내드리려고 했어요. 복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이불은 저기 장 속에 있는데. 너희들 뭘 찾고 있었니? 혹시 내가 감춰둔 레시피 공책이라도 찾는 거냐? 레시피요? 무슨 레시피요? 물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중얼거렸죠. 레시피? 내가 그런 말 했나?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자꾸 이래서 큰일이야. 너희들은 빨리 나가서 점심 준비나 해라. 두 며느리는 멋쩍은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흘린 레시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건물 말고도 뭔가 더 있다는 뜻일까? 마당에서는 배추 절이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대야에 소금물을 만들어 배추를 차곡차곡 담았죠. 복순이 마루로 나와 지켜보았습니다. 막내야, 소금 간이 어떠냐? 어머니,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조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복순은 살폈죠.
조금만 더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 내 입맛이 정확하구나. 김치는 소금 간이 생명이야. 너무 짜면 배추가 물러지고 너무 싱거우면 제대로 안 절여져. 복수는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창문으로 지켜보던 지였죠. 형님, 막내만 예뻐하시네요. 우리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가 찾아낼 거니까. 두 사람의 눈에는 탐욕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의 속내를 하나하나 읽어내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당 평상에 간단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묵은지로 만든 김치전이 올라왔죠. 며느리들은 배추 씻느라 지쳐서인지 말없이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복수는 밥을 조금 뜨다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먹으려고 했더라? 밥이었나, 국이었나? 복순의 숟가락에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시려고 하셨어요. 자, 드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너는 누구더라? 굳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큰 며느리. 민수아네. 아, 맞다, 맞다. 큰 며느리. 요즘 내가 자꾸 이래. 아까도 중요한 걸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빨간 봉투에 넣어뒀는데 말이야. 빨간 봉투요? 그게 뭔데요, 어머니?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국을 떴죠. 글쎄다. 중요한 건데 뭐였더라. 나이 들면 이렇게 깜빡해서 큰일이야. 주고받았습니다. 빨간 봉투 안에 건물 등기권리증이나 통장이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를 핑계로 다시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평상을 닦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약봉지를 꺼내며 막내야, 물 좀 떠다 주겠니? 약 먹을 시간이야.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가져올게요. 물을 컵에 담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복순이 약을 삼키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죠. 복순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막내야. 너는 참 손이 따뜻하구나. 그 순간 안채에서는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움직였죠. 동서, 빨간 봉투 보이면 바로 얘기해요.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있을 거야. 형님, 여기 서랍장 밑에 틈이 있어요. 혹시 여기 숨겨두신 거 아닐까요? 조금 당겨보니 뒤쪽에 작은 상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상자를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든 것은 낡은 편지와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표정으로 편지를 들여다보았죠. 이게 뭐야? 그냥 옛날 연애 편지네. 동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장독대 쪽을 봐야겠네요. 어머니가 장롱이나 장독대라고 하셨으니까. 두 사람이 다시 상자를 제자리에 넣으려는 순간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복순이 언제 방까지 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자를 떨어뜨렸죠. 어머니. 저희가 청소 좀 하려고요. 먼지가 많아서. 청소? 내 방에 들어올 때는 허락을 받아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구나. 복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그나저나 내가 왜 여기 왔더라? 약을 먹으러 왔나? 아니면 화장실 가려고 했나? 넷이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방금 전 일도 잊어버린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슬슬 장독대 쪽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배추가 다 절여졌니? 네, 어머니. 이제 물기만 빼면 돼요. 저녁쯤 되면 양념 버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너는 손맛이 있어.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서성이며 혹시 땅을 파헤친 흔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배추 속도 채우기 전에 제 속부터 들여다보는구나. 욕심이 소금보다 짜면 김치가 써지는 법인데. 복순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배추에서 물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념을 버무릴 시간이었죠.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대야에는 빨갛게 갠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속을 채워야지.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야 해. 대충 하면 나중에 다 물러져서 못 먹어. 복순의 지시에 며느리들이 대야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딴 곳에 가 있었죠. 어머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빨간 봉투는 찾으셨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복수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멍하게 대답했죠. 빨간 봉투? 내가 그런 말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걸 빨간 봉투에 넣었다고. 글쎄다. 나이 들면 자꾸 헛소리를 하나 봐. 신경 쓰지 말고 양념이나 버무려라. 정하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깜빡거리면 서류를 어디 두었는지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었죠. 그녀는 옆에서 양념을 버무리던 정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러다가 어머니가 서류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우리 빨리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 조급해하지 마. 저녁 되면 어머니 주무실 때 다시 뒤지면 돼. 그때 미진이 양념 대야를 들고 와서 두 사람 사이에 놓았습니다. 형님들, 양념 여기 더 있어요. 모자라시면 말씀하세요.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막내 동서, 우리가 양념이 모자랄까봐 걱정돼? 신경 쓰지 말고 내 거나 챙겨. 형님, 제가 그냥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도와주긴. 넌 어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 하더라. 뒤에서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 노골적인 비난에 거들었습니다. 맞아. 막내 동서, 넌 지금 뭐 노리는 거야?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혼자 다 챙기려는 거지? 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형님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웃기는 소리 하네. 너희 남편 회사 힘들다며? 돈 필요하니까 어머니한테 빌붙는 거 아니야? 정민의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정아가 양념 묻은 손으로 미진의 앞치마를 잡았죠. 솔직히 말해봐. 넌 어머니한테 뭘 받기로 했어? 우리 몰래 약속한 거 있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요. 미진이 손을 뿌리치자 양념이 튀어 정민의 코트에 묻었습니다. 정민이 비명을 질렀죠. 이게 뭐야? 이거 얼마짜린데?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에요, 형님. 실수였어요. 실수? 너 같은 게 실수를 해? 어머니 재산 노리는 주제에. 정민이 양념 묻은 손으로 미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진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그 모습을 보던 정아가 미진의 앞치마 주머니를 훔쳐보려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네. 어머니한테 뭘 받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새 며느리는 순식간에 붉은 양념 범벅이 되어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미진의 머리채를 잡았고 정아는 미진의 주머니를 뒤지려 했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쾅! 지팡이가 마루를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새 며느리가 얼어붙었죠. 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해라.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가득했죠. 정민과 정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복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지금까지 다 보고 있었어. 너희들이 내 방 뒤지는 것, 장독대 주변 기웃거리는 것, 서로 눈치 보며 속삭이는 것 전부 다. 정민과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며느리들 앞에 섰죠. 놀랐지?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멀쩡해. 깜빡거리는 건 다 연기였어. 너희들 진짜 속내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복순의 폭탄 선언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정아는 땅만 쳐다보았습니다. 연기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무슨 소리긴. 너희들이 내 재산만 노리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확인했어. 너희들 눈에는 배추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구나. 복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미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민과 정아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너희들이 어젯밤 장독대 뒤에서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치매 걸린 노인네 언제 죽나 기다린다고 건물만 있으면 인생 역전이라고 했지. 정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너 목소리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흘 전 새벽에 내 방 열쇠 구멍으로 손전등 비추며 안 들여다본 줄 알아? 정아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죠. 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지난주에 내 통장 사본 몰래 뽑으려고 은행 갔다 온 거 다 알아. 행원이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시어머니 통장 확인하러 며느리가 왔는데 맞냐고. 정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됐어. 그런데 말이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강남 건물, 그거 내가 처분했다. 새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게 뭔지 아니? 사회복지법인 기증 완료 서류야. 내가 죽은 후에 저 건물은 노인복지관으로 쓰일 거다. 너희들 손에 한 평도 안 간다. 정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수 빚은 어떡하고요? 내 남편 빚을 내가 왜 갚아줘야 하니? 사업 망친 건 내 남편이 무리하게 욕심부린 탓이지 내 탓이냐? 정아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저희 애들 교육비는요? 애들 교육비는 내 남편이 벌어서 대야지. 장인 재산 털어서 대려고 했어? 복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함께 섞여 있었죠. 나는 평생 새 아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며느리들 차별한 적 없어. 명절 때마다 용돈 똑같이 줬고 손주들 생일 선물도 똑같이 챙겼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봤니? 재산 뭉치로만 봤잖아. 정민과 정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미진의 손을 꼭 잡았죠. 하지만 건물 임대 수익 관리권은 따로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들어오는 3천만 원, 그 돈을 관리할 사람은 미진이다. 뭐라고요? 정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정아도 황당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막내한테요? 왜요? 왜긴 왜야. 미진이만 나를 사람으로 봤으니까. 돈이 아니라 외로운 시어머니로 봤으니까. 너희들은 김장하러 왔지만 미진이는 나랑 시간 보내러 왔어. 복수는 품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평생 모은 현금 10억이야. 남편 돌아가신 후 3년간 임대료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지. 이것도 거야. 10억이요? 정민과 정아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죠. 너희들은 황금 배추를 찾으려고 땅을 파헤쳤지만 진짜 보물은 정성껏 김치를 담그는 손길 속에 있었어. 미진이만 그걸 알았고 너희들은 끝까지 몰랐지.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양념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정아는 그대로 주저앉았죠. 복수는 미진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정민과 정아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사람은 따로 있었죠. 욕심에 눈이 멀어 부모의 마음을 짓밟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어가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배추는 여전히 양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버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채방에서 복수는 미진을 앉혔습니다. 미진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죠. 복수는 손을 잡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놀랐지? 미안하다. 내가 형님들한테 그런 소리 듣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들 말이 맞아요.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것과 욕심내는 건 다른 거야.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잖아. 그저 내 곁에 있어주고, 내 손 잡아주고, 내 약 챙겨줬지. 복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미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걸 봐라. 이게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야.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죠. 복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100년 김치 레시피야. 시할머니부터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대대로 이어받은 거지. 여기에는 김치 양념 비율만 있는 게 아니야. 언제 배추를 절이고 어떤 날씨에 물을 썰고 몇 월에 젓갈을 넣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어. 미지는 숨을 죽이며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삐뚤빨뚤한 한글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죠. 어떤 페이지에는 김치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그래, 너희 형님들이 그토록 찾던 황금 배추의 정체야. 건물은 팔면 없어지지만 이 맛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란다. 이제 이 레시피는 내 거야. 복수는 작은 열쇠도 미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뒷마당 시간장 항아리 열쇠야. 100년 된 간장이 들어있지. 이 간장이 있어야 우리 집 김치 맛이 나. 이제 넌 이 집안의 종부야. 진짜 안주인이라고. 어머니,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형님들이 알면 정말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든 말든 상관없어. 종부는 재산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집안의 맛을 지키고 가족을 먹일 줄 아는 사람이 종부지. 너만이 그걸 할 수 있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미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죠. 남편 떠나고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아들 셋 낳아 키웠지만 정작 내 손 잡아줄 사람은 없었어. 명절 때 오면 밥 먹고 용돈 받고 가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그래서 알고 싶었어. 진짜 날 사람으로 보는 자식이 있는지. 어머니. 미진이 복순을 껴안았습니다. 복순의 마른 어깨가 흔들렸죠.
그 순간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과 정아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창문으로 그들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것들 결국 가는구나. 뭐 그럴 줄 알았지. 자기들 욕심 채워지지 않으니까 등 돌리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너 하나만 남아도 이 집은 따뜻해. 막내야, 내일부터 김치 담그는 법 제대로 가르쳐 줄게. 우리 둘이서 300포기 다 담그자. 네, 어머니.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복수는 레시피 노트에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김치는 참고 기다리는 음식이다. 배추도 소금물에서 참고 양념도 항아리에서 참아야 깊은 맛이 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지는 그 글을 읽으며 복순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라는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진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죠. 마당에는 여전히 배추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추를 담글 사람은 분명했습니다. 진짜 황금을 알아본 사람 미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복순의 집 마당에는 올해도 배추 3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형님들, 소금물 간 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미진이 자신감 있게 큰 대야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답게 당당했죠. 한복 차림의 미진은 작년에 수줍던 막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막내 동서, 아니 이제 안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간이 딱 맞네. 역시 1년 동안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정민이 소금물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작년의 탐욕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정민과 정아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정민의 남편은 결국 파산했고 화려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작년 김장날 이후 석 달 동안 정민과 정아는 복순에게 전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때문이었죠. 그러다 설날 두 사람은 빈손으로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복순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두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국을 끓여주었죠. 그 한 그릇의 떡국이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님, 이 양념 좀 봐주세요. 고춧가루 양이 적당한가요? 미진이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정성껏 양념을 뒤적이며 대답했죠. 완벽해, 동서. 아니, 안주인님.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 느껴져. 우리 애들이 올해 김치 먹고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정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자녀들을 데리고 매달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바라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주들 때문이었죠. 그 과정에서 정아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온기라는 것을요. 복수는 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처럼 서로 눈치 보며 뒤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미진의 지시를 따르며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화목한 모습이었죠. 막내야, 올해 김치는 작년보다 더 맛있겠구나. 네, 어머니.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일이 훨씬 수월해요. 미진은 복순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복순은 차를 마시며 정민과 정아를 불렀죠. 큰애, 둘째, 이리 와봐라.
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품속에서 작은 공책 2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미진이한테 준 레시피를 필사한 거야. 너희들도 하나씩 가져가거라. 우리 집 김치 맛, 너희 집에서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정민과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지. 너희들이 지난 1년간 얼마나 반성하며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복순의 손이 며느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년에는 칼날 같았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건물 임대료 관리는 있지만 매달 조금씩 너희들한테도 생활비를 보낼 거야. 많지는 않아도 애들 학원비 정도는 될 게다. 어머니, 그런 건 됐어요. 저희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며느리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다만 이제는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알겠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배추를 씻으며 며느리들은 육아 이야기, 시댁 이야기를 나눴죠. 작년의 도끼 서린 대화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300포기의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배운 대로 항아리에 김치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정민과 정아는 묵묵히 그 일을 도왔죠. 자, 수고했으니 수육 먹자. 미진아, 고기 잘 삶아졌니? 네, 어머니. 딱 좋아요. 평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과 갓 버무린 겉절이가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쌈을 싸먹었죠. 복수는 손주들에게 고기를 하나씩 집어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올해 김치도 작년처럼 맛있어요? 그럼 올해는 더 맛있단다. 왜냐하면 너희 엄마들이 진심으로 담갔거든. 복순의 말에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복수는 막내야,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선물이 아니야. 그냥 제자리를 찾은 거지. 진짜 종부는 원래 너였어. 두 사람은 뒷마당 시간장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100년 된 그 항아리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간장 냄새가 났죠. 이 맛이 100년을 이어온 것처럼 우리 가족도 100년을 이어갈 거야. 이제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마당에서는 정민과 정아가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졌죠. 복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김장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의 맛은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